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이른바 공수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에게 출전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 민주당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며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의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根幹을 흔들고 또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이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심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어제 저녁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 규정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후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재 피해 유가족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을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요.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정부는 50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박 의원 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반대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크게 완화했는데요. 이 박 의원 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 정부 안은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로 의견이 달라 아직 단일 법안도 나오지 않은 채 정의 규정만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막막하고 한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도 단일 법안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 5명이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는데 박주민 의원안을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기존의 법률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념만 명확해지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 피해자 유가족과 정의당이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19일째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